한국인, 세계를 주름잡을 한국인으로서의 2.0세대 주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김물길 씨를 모셨는데요. 네. 자기 소개를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물길입니다. 저는 제 이름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길 따라 살다 보니까 제가 세계여행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세계여행은 조금 색달랐던 게, 다른 분들은 뭐 사진이나 글로 여행을 많이 표현하신다면 저는 그림이라는 제가 가진 재능으로 여행을 쭉 이어갔어요. 그래서 2011년 12월 12일부터 작년 2013년 10월 14일까지 22개월 정확히 673일이라는 시간 동안 5대6 46개국을 여행하면서 400여 장의 그림을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네. 그럼 그동안에 한국을 중간에 들어왔다 나간 게 아니고? 네,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쭉 계속 여행을 했어요. 이어서. 네. 와, 굉장히 큰일을 한 건데 네. 재미있는 책이 나왔다고요? 결과물이 있다고요? 네, 정말 여행 전에는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갔다 와보니 제 이야기와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아트로드라는 제 책이 지난달 말에 나왔어요. 지금 따끈따끈한 신간인데 여기에 제 아트로드고, 제가 24살에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24세 떠난 컬러풀한 세계 일주, 673일의 여행, 46개국의 나라, 410장의 그림이 있고요. 사실 이 띠지를 벗기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 파란발 부비새, 제가 갈라파고스 여행을 할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 새를 뒤집어서 바다를 담은 발을 그렸던 그림인데, 이 책을 표지로, 이 그림을 표지로 해서 제가 여행을 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이렇게 여행 순서대로 제 그림과 글이, 제 이야기가 쭉 담겨져 있어요. 파란발 부비새라는 건데요. 제가 갈라파고스에 갔을 때 정말 이 새가 발이 파란색이에요. 페인트로 칠해놓은 것처럼. 근데 그 모습이 그 푸른 자연의 하늘과 바다를 담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새 발에 해변과 하늘을 담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물길 씨랑도 조금 닮은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나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세계 일주 갔다 왔다고 하면 저를 되게 똑똑하거나 야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저는 공부도 정말 못했고 평범하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학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맨날 덜렁댔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제 별명이 덜랭이라고 붙여질 정도로 그렇게 항상 관심을 줘야 되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워크캠프, 프랑스로 봉사활동을 갈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외를 저 혼자 나가게 됐었는데, 딱 나가고 보니까 제가 당시 정말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나 가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티켓이 끊어졌고 이제 학교에서 가는 의무였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로 떠났는데, 딱 가서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랑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대화라기보단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 표정과 손짓, 발짓, 그리고 말이 안 통하면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든가 해서 그 서로 원하는 게 소통이 되고 웃고 떠들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딱 느끼는데 저에겐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떠나기 전에는 한국에 있는 많은 제 친구들이, 그리고 어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기를, 넌 영어를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인데, 영어인데 넌 공부 못하고 영어 못하니까 가면 너 힘들 거라고, 영어 공부하고 내년에 가든가 해라. 항상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를 되게 겁먹게 했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내 친구들의 말이, 어른들의 말이 절대 맞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겪어보니까 전혀 두려울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사람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해요. 맞아요. 소통하고 싶어 하면 다 되죠. 맞아요. 손발짓으로도 다 되고. 네, 맞아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해외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또 도전 정신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림을 그리거든요. 지금 미술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평생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프랑스 워크캠프를 떠났을 때에 가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자연스럽게 낯선 곳에 제가 발을 딛고 있으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감명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래, 나는 평생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었는데 외국을 여행하면서 낯선 곳에서 예민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정말 내 그림이 풍성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떠나자, 세계 일주를 하자, 그렇게 된 거죠. 네. 우선 제가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와서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건 빨리 다이렉트로 졸업을 해서 스펙을 쌓고 인턴을 경험을 한 후에 토익도 해야 되고 토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좋은 직장을 가져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그게 정해진 공식 같았어요. 저는 자유로운 미술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쪽으로 공부를 또 따로 해서 회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점수라는 것에 항상 얽매이면서 왜 난 이렇게 자유로운 예술을 하고 있는데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보여지기 식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 주변에 그게 저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였고, 저 친구들도 그렇게 다 생각을 했고요. 일반적인 생각이죠. 네. 그리고 당시 제가 외국 세계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교수님이나 제 주변 친구들이 미쳤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지금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빨리 졸업을 해야 너 이제 한국 미술계에서도 이렇게 잘 하는데 지금 네가 외국을 오래 나갔다 오면 다 잊혀지고 학생으로서 이름도 기억을 못 할 텐데 너무 큰 실수하는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외국을 딱 그때 나갔을 때 프랑스 워크캠프를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딱 확실히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냥 나는 어떤 걸 좋아해, 난 그걸 할 거야. 굳이 어느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자신의 행복관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건데 왜 난 거기 꼭 회사에 들어갔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내 행복을 찾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제가 인생관이 정말 행복하게 살자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그 프랑스 워크캠프였어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위한 행복인지 보여지기식의 행복인지 그 차이가 저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좀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아직도 좀 전형적인 네. 그런 형태의 어떤 행복이나 과정을 받는다면 외국 친구들은 훨씬 더 자유롭다. 네. 그리고 본질적으로 자기가 행복한 거를 네. 하게 되더라. 그쵸. 그런 남이 보여주는 그 시선에 많이 좌우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